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물 폭탄으로 인해서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양시장 모두 수급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 방향성 미리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기관이 5천억 원 가까운 매물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소진될 것이다라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더 그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 다시 또 하방 압력을 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제 조정을 받았긴 했지만은 그동안 올라와 준 거에 비한다면은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계속적인 그 순매수는 이어졌고 기관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가 어떤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동안 연일 그 상승에 따른 조정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양호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었던 내용들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이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외국인들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지수를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었었고, 반면에 이제 그 기관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주식형 펀드 쪽에서 이 환매에 대비한 환매 물량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와 이 기관의 매도 공방전 속에서도 외국인들 매수의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한 지수의 상승의 흐름들이 그동안 이제 꾸준하게 지금 이어져 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이 유동성 장세가 아니냐, 이러한 그 얘기들도 그동안 많이 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와 준 부분들은 다소 오버슈팅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러한 그 시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물론 유동성도 풍부하지만은 우리 좀 한국 증시 또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기업들의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이전보다는 좀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로 우리가 좀 그동안 인식을 해 왔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 부분과 그다음에 최근에 실적 발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빈번했었던 어닝 쇼크에 비한다고 한다면은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시즌이 이미 시작됐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충격적인 이런 그 실적 발표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측면 속에서 실적 모멘텀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업종과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모멘텀이 좀 확실한 이러한 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유동성 장세로 인한 오버슈팅 이슈에 대한 불안감, 그 우려는 과유불급이고 실적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안정적으로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너무 급등에 따른 그 피로감 누적, 단순한 숨고르기로 봐도 될까요? 네,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투자 의견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면 되는데, 신규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고민스러울 텐데요. 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안 오른 종목을 억지로 발굴해서 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를 사는 것이 좋으냐의 선택의 문제에서 저는 여전히 주도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됐든 실적 장세가 되었든 주도주를 제외하고 격가지들을 사서 좋은 수익을 봤던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도주 중심의 접근을 하시되, 주도주를 어느 정도 편입하고 나서 주도주들의 탄력이 줄어들 때 그 외에 이제 주변에 어떤 종목군들로 순환이 돌아가는지 정도를 살펴보시는 게 전략의 핵심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 중심으로 여전히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 주셨는데요. 시장에서 그렇다면 어떤 종목, 업종들 중심으로 강세를 시현하고 있느냐, 그 안에서 단연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뿐만 아니라 유아용품, 프리미엄 식품군까지도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예, 중국발 모멘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일단 1차적으로는 그 화장품이 가장 먼저 이제 치고 올라왔고, 최근까지도 아직도 죽지 않으면서 어떤 그 화장품의 열기가 그 다른 어떤 그 섹터, 다른 업종들까지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유아용품이라든지 음식
그 음식료 업종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제 의류업체들까지도 다시 이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 관련 뭐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그 업종 내에서 지금 여러 어떤 업종으로 같이 묶여져 있는 종목보다는 좀 이렇게 그 중국과 관련돼서 좀 업종 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좀 그 한 개만 좀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그 악기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먹는 뭐 피자 관련주 이러한 그 종목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삼익악기가 대표적인 또 중국 그 악기 시장 관련 그 종목이죠. 그래서 뭐 삼익악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뭐 소득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 피아노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피아노 시장의 어떤 성장에 따라서 뭐 중국 매출이 향후에 뭐 4년 동안 20%대의 어떤 고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전망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삼익악기도 우리가 뭐 충분히 어떤 중국 모멘텀을 그 바탕으로 해서 좀 주가 상승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MPK 예, 바로 도미노 피자이죠. 이 도미노 피자가 지금 중국 진출 15년 만에 지난 1분기에 뭐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했다라는 이러한 그 소식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지금 향후에도 지금 이 뭐 중국 쪽에서의 어떤 모멘텀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익악기라든지 MPK 같은 종목들 뭐 최근에 좀 올라와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다른 부분의 다른 종목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좀 현재 전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에 대한 뭐 관심 뭐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MPK는 도미노 피자가 아니라 미스터 피자죠. 예,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뭐 화장품, 유아용품, 식품, 의류까지도 전반적으로 먹을거리가 너무 많아서 또 고민이 깊어집니다. 투자자들 어떤 종목 중심으로 섭취해야 될까요? 저는 뭐 상반기까지는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소비 관련주들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소비 관련주를 주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중국의 뇌수 기업들은 항상 우리가 과거 이제 서양에서 한국 기업들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했던 것처럼 중국 기업들을 무시하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의 품질이나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자국 기업 사랑은 그렇게 쉽게 식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담감은 안고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성장 기대감을 반영해서 주가 자체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뭐 상반기까지는 이들 종목 여전히 뭐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동력이 떨어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관련주라든지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AI, IB 관련 뭐 건설, 전력, 송배전 이런 종목군들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군들은 실제 수주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종목을 압축해 나가기보단 계속적인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종목을 추려가는 것이 조금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먹을거리가 많은 중국 관련주들 그 안에서 영양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섭취를 하셔야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이슈와 함께 계속 꾸준하게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속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 중심으로 실적이 두드러지는지 그 안에서 또 미리 호재로 작용할 만한 종목 선별해낼 수 있겠죠? 예, 뭐 오늘 그 중국과 관련해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뭐 역시 어떤 중국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발굴을 하고 또 그리고 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좀 관심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삼영무역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삼영무역 같은 경우에는 뭐 화공약품이라든지 또는 뭐 전자부품 우리가 이제 그 삼영무역을 할 때는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경 렌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경과 관련한 이제 종목군들이 이제 그 코스닥 시장 내 뭐 휴비치라든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삼영무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중국 쪽에서 지금 이 렌즈 생산, 렌즈 판매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 중국의 뭐 안경 시장의 규모가 뭐 향후에 커질 것이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뭐 큰 설명은 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영무역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오래전부터 중국의 지금 각 성에 지금 유통망을 지금 현재 좀 확보를 한 상태에서 지금 그 유통망을 좀 구축을 해가지고 좀 향후에 또 지금도 지금 마찬가지지만은 이러한 그 안경 렌즈의 어떤 그 판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중국 안경 시장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은 뭐 그대로 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오늘 관심주 삼영무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중국 수혜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개선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삼영무역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어스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